자, 여러분, 향가에 대한 정의. 우리가 항상 어떤 개념을 배울 때는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문학작품에서 정의는 내용과 형식,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염두하며 가시고, 향가의 사실 내용은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형식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향가라는 형식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제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다양한데 다루다 보면 얼추 정리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역사적으로 전하는 게 14수예요. 끝. 14개만 정리하시면 돼. 자, 이쪽으로 따라가서. 그러면 토탈 25개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균여전이라 그래서 얘는 중요한 책은 아니야. 그냥 역사서 중에 하나야. 정확하게는 균여라는 한 스님의 일대기를 서술해놓은 일대기에 관련된 책이야. 근데 그 중에 보헌실현가라는 향가가 남아있고, 이 보헌실현가라는 향가와 함께 그 향과에 관련된 유이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다루는 것 뿐이야. 사실은 여기 있는 14수가 훨씬 자주 다루고, 내시는 대부분 거의 99%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예를 들면 작년 해운대고 고2 1학기말 시험 범위에 갑자기 보현 시범가를 시험 범위로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셨는데 수업을 하지 않고 추가를 하신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보긴 할 텐데, 이거 사실 내용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불교 경전 내용이야. 예를 들면 그 불교 경전 내용이라도 재미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서유기인가? 그런 중국 오래된 이야기였고, 그거를 만화로도 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재미라도 흥미라도 입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얘는 같이 다루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졸려요. 그냥 부처님이 어떠시고 부처님 뭘 하셨고 이런 거야. 물론 부처님 위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절에 가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부처님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사실 되게 졸리다는 게 무슨 얘기야. 지금 여러분한테 딱히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에 뜬금없이 튀어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제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쪽으로 올게. 자,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전국에 있는 90% 이상의 학교에서 무조건 여기서 하나는 다뤄. 그리고 외부 지문을 낸다에 대해서 선생님의 거부감도 덜 하셔. 왜? 어렵지가 않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한테 너무 익숙하거든. 그래서 향가를 여기서 한 4작품을 다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뜬금없이 내시는 경우들이 있고, 선지에 작품이 박혀있는 경우들도 아시죠? 그런 대비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향가는 배경은 신라시대, 향찰로 쓰여진 노래라고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줄여서 뭐가 되는 거야? 향에 노래 가짜 써서 향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향가의 형식을 구분을 하잖아. 이렇게 4줄이면 4구체라고 하고요. 8줄이면 8구체라고 하고요. 10줄이면 19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4구체라는 건 이렇게 4줄이야. 8구체라는 건 4줄이 곱하기 2야. 그래서 4줄, 4줄 해서 토탈 8줄이에요. 19체는 여기에 2줄이 더 붙는 거야. 자, 그럼 왜 중요하냐? 항상 이런 거예요, 지금. 결국 얘가 완성형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럼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 봤더니 그대로 시조로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초장의 역할, 얘가 시조의 중장의 역할, 얘가 시조의 종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 맨날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요 부분이 있어. 그래서 19체 향가의 9번째 줄, 9에 뭐가 있냐면 낙구라고 해서 감탄사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감탄사는 나중에 시조에 그대로 들어와. 시조는 45자 내고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자, 그럼 여기잖아. 여기에 실제로 얘도 똑같이 감탄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시조에서도. 그래서 이 흔적이 어디서 왔던 거냐라고 돌이키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향가였던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고대 가요에도 흔적이 있어서 그것까지 엮어서 보는 걸 제가 고대 가요 설명하면서 정리해드렸을 거야. 근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대 가요까지 같이 묶진 않으시고요. 그런데 고대 가요에서 묶을 가능성은 고대 가요 그 작품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고, 여기 향가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이 부분 낙구. 그래서 시조에서는 여기를 3음절, 즉 3글자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19체 향가의 낙구 부분하고 일치하고 이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즉 향가가 국문학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 자, 여기서 잠깐 서술형 출제 포인트를 제가 짚을게요. 자, 일단 국문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이유들이 과거에는 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라는 식민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명맥이 싹 다 끊겼다가 겨우 최초에 부활을 했어요. 그럼 많은 기록물들이 소거됐을 거고, 그럼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정체성,
요런 확립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역사냐, 고구려 우리 역사냐, 중국 역사냐, 요런 것들을 입증하고, 요런 것들을 증명하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고, 지금도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럼 국문학적인 역사를 봤을 때 과연 통일신라를 우리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거냐, 고구려를 우리 역사에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논박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 문화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역사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 문화적 일치의 근거는 뭐냐? 고대 가요부터 향가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선까지 이르기에 문화적 양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즉, 이 노래라는 형식, 그래서 가짜가 붙어 있는 이런 형식에서, 특히 조선의 시조에서 뭐가 나타났었다고? 종장의 첫 삼음절, 그게 향가에서 뭐였다고? 낙구였다고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내시고, 이 부분을 문장으로 쓰시면 돼. 좀 이따가 수업 들으신 다음에. 아시겠어? 이 부분을 좀 이따 문장으로 쓰시고, 제가 쓴 거랑 비교해서 고칠 거 고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서술형 대비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 5초, 5초씩 필기할 수 있게 잡아주시고, 큰 틀을 잡아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외부 지문으로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게 14수야. 보현 시험관은 안 내는데 가끔씩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야, 모르겠다, 변별이나 하자. 라고 그냥 미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정리할 거고요. 그렇게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건도 아니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 용비어천가 125장 막 이런 거를 다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히 족보 분석을 하다 보면 출제됐던 저기 있는 학교 대상으로는 학교별 내신에서 이건 다뤄드릴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지금 해운대고 학생이 있으면 해운대고 학생은 해운대고 내신 시험 범위에 향가 들어왔을 때 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그치? 일반 추업에서는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룰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일단 향가에 대한 큰 틀은 정리가 끝났으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작품의 내용, 즉 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 주제라는 부분을 정리하실 때 이런 거야. 모는 앞에다가 추라고 쓰면 돼. 추모하는 거야. 누구를? 죽지라는 사람을. 죽지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야. 됐어? 그럼 당연히 추모하는 노래니까 주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야, 추모하는데 저 사람은 못생겼고요, 키도 작고 이런 얘기를 하겠니? 아니야. 저 사람은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미화가 된다고. 두 번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요. 아니야. 미화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추모하기 때문에 죽지랑에 대한 찬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생전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얘기와 죽음 후에 있어서의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제는 크게 4가지가 될 거예요. 죽지라는 화랑에 대한 찬양과 생전의 모습과 죽음의 어떤 상황과 죽음 후에 있어서의 상황이나 감정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제목만 봐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비슷한 게 제 망매가. 제는 뭐야? 제사 지내는 거야. 망은 뭐냐? 죽은 거야.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를 써. 당연하지. 제사 누구한테 지내? 죽은 사람한테 지내죠. 누가 죽었을까? 제, 망, 매. 누이 매자잖아. 됐어?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슬프게 생각을 하겠죠. 됐니? 자, 그럼 봐. 슬픔에서 끝날까? 10줄인데? 그렇지. 슬픔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까지 가요, 사실은. 그래서 제방매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슬픔과 극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디테일에 있어서 작품의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특별했기 때문에 역시 출제하는 1등들은 이런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안민가도 있어. 자, 안민가. 편안하게 하다, 민을, 백성을 편안하게 하게 된다. 얘는 사실은 정치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딱 이거야. 자,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업이 있다는 거야, 업. 자, 내가 탁구 선수야. 그럼 밥도 안 먹고 탁구를 쳐야 되겠지. 근데 내가 축구 선수인데 밥도 안 먹고 탁구를 치고 있으면 되겠니?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싸울 때는 탁구 선수니까 싸대기를, 그러니까 탁구를 한대 하신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욕을 먹는 거냐? 왜 축구 선수가 탁구를 쳤냐는 거지. 욕을 먹는 이유는 똑같아. 내가 강사잖아. 그럼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 학생이잖아. 공부를 해야지. 당연한 거야. 각자 역할 똑바로 하자는 게 안민가예요. 이걸 현대어로 풀었으면은 뭐 하자?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하자. 지금 부산에서 세계적인 큰 경기, 탁구 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하자. 이거야.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하자. 지금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제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쓰인 아이디어가 뒤쪽에도 계속 쓰여요. 그래서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작품을 다룰 만한 애들이 일단 얘 가장 많이 다뤄지고, 얘도 가장 많이 다뤄져요. 그 다음에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동요가 있고 헌화가가 있고 처용가가 있는데, 얘네는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이야. 근데 그 스토리가 은근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고전으로만 놓고 그냥 생으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 작품만 놓고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게요,
이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된 작품들이 있어. 예를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요. 그냥 문득 떠오르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보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가치관도 있는 거다. 죽었더니 돌아가잖아. 맞잖아. 죽었더니 돌아가잖아. 어떻게 보면 전생이 있는 거잖아. 첫 번째는 불교적 가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거기서 사랑도 하고요. 암투도 벌어져. 그럼 봐. 사랑도 하고 암투도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하게 한 암투를 벌여. 그게 바로 서동요야. 서동요의 배경설화가 그런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게 해서 약간 소문도 내고 암투도 벌여. 그런 게 서동요야. 예를 들면.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문득 이거 이런 식으로 각색하면 좋겠는데 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토리 서사에 녹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토리가 되게 특이했기 때문에 이후 작품들에 특히 현대까지도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출제가 주로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작품 14개는 싹 정리할 거야. 왜냐면 지금 해놔야지 내신 대비가 들어갔을 때 학교 시험 범위만 해도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지. 학교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 아닌 거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이 되게 지쳐하더라고요. 지금 정리해 드릴 거야. 느낌은 잡히셨죠? 자, 그래서 향가 전체 흐름을 잡는 수업